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소개팅 상대를 구하러 골드스푼 그리고 스카이피플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정사는 아직 재가입은 안 했지만 인터넷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고 조만간 가입할 것 같습니다. 요 한 달 동안 두 어플에 약 6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계산해보면 1년에 한 700만원은 쓴다는 건데 비용이 크네요. 생각해보니 결정사를 300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가입했는데 오히려 결정사가 더 싸네요. 그래도 어플을 끊지는 못하겠습니다. 정말 가끔씩 결정사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나오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합니다. 소개팅 어플에 사이버머니를 써가며 수십 명에게 열심히 매칭 요청을 보냈는데 거의 다 답변이 없었고요. 매칭은 한 3번 정도 됐습니다. 그나마도 안녕하세요. 처음 연락드려요. 저는 김연어라고 합니다. 수락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예 카톡을 읽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남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제가 스피 썰을 계속 올리니 매칭이 많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몇십만 원을 써도 한 달에 매칭이 한 번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 한번 되기 시작하면 연달아서 여러 건이 생깁니다. 비록 지금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주말에 유튜브 영상이나 만들고 있지만 곧 바빠지길 바라봅니다. 하루는 매칭 잠수도 당하다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아 충동적으로 금요일 연차를 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술이 정말 땡겨서 과자랑 빵을 안주로 삼아 소맥을 마셨죠. 건강관리를 한다고 술을 좀 안 먹었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 술맛이 참 좋았습니다. 회사 메일에 여유로운 어투로 답장하기도 하고 유튜브도 좀 보다가 혼자 취해서 잠에 들었습니다. 애매한 시간인 오후 3시 정도에 일어났는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더라고요. 뭐하러 연차를 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 덥지만 나가서 조금 뛰어보기라도 하자. 동네 시장 그리고 천변을 살짝 뛰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걷다 보면 어렵지 않게 보이는 다정한 커플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걷는 제 또래의 엄마 아빠들, 집 구석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제 감정을 차단해 왔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 제가 되고 싶었던 모습들을 마주하니 또다시 마음이 갑갑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공기가 마치 제 가슴을 불태우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짓누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다시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매일 보던 유튜브를 다시 보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제 마음이 평온함을 찾으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집 안에서라도 운동을 시작해봤습니다. 아령이랑 턱걸이 기구, 요가 매트를 이용해 유튜브를 보며 맨몸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는 침대에 누워있거나 멍하니 유튜브를 보고 있고 공부나 책 등등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어차피 버리는 시간이라 그래서 재밌는 영상들을 틀어놓고 한 2시간 정도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집중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체는 그래도 운동한 표시가 약간은 나긴 합니다. 운동을 끊지 않고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참 덥네요. 요즘 여름이 한창이라 회사에서도 휴가를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한 2주 정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리도 좀 치우고 서류들도 버리고 회사 안에서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걷기 운동도 하고, 원래 커피를 잘 안 마시는 편인데 괜히 커피도 한 잔 뽑아 먹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일이 없으면 조바심이 나고 윗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생각해서 혼자서도 일을 만들어 진행해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고 제가 윗사람과 라인이 있거나 친해서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 윗사람을 캐리할 정도의 압도적인 실력이 되지 않는 이상 제가 알아서 하는 일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괜히 일만 벌린다는 평가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보다는 윗사람이 생각하고 저에게 내려주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제 평가에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눈치를 안 보고 자리에서 쉬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회사에서 고인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눈에 띄는 인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마 나중에는 후배들 승진하는 걸 계속 지켜보다가 제 인내심이 다하는 날에 평사원으로 회사에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성격이 화를 잘 내지 않고 웬만하면 웃으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돈도 벌어야 하니 아마 정년까지 있을 것 같지만 또 모르죠. 내가 일개미처럼 이렇게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끝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만둘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사팀의 퇴사 압박보다는 이런 생각이 저를 그만두게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윗사람의 저에 대한 최근 평가는 어땠냐면 연어는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80에서 90% 정도만 일하는 느낌이 난단 말이지. 입니다. 제대로 봤네요. 물론 야근도 하고 쉬지도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면 100 이상을 할 수 있겠죠. 저도 알긴 아는데 그렇게 되면 제 생활이 없을 것 같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테니 연애랑 결혼도 더 못할 것 같다는 말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일은 원하는 만큼만 적당하게 하고 그렇다고 추가로 더 일을 하지는 않는 그런 느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을 하긴 하니까 소위 말하는 관심병사로 지정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 저보다 나이 한 8살 정도 많은 선배가 한 분 있는데 몇 년째 계속 팀장이나 인사팀 등등으로부터 퇴사 경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선배에게 일을 맡기면 장황하게 일은 벌리는데 항상 정리가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그 사람한테는 일을 남들의 4분의 1 정도만 시키는 것 같고 저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머지 일을 넘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팀장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저희 팀에 사용하는 펜을 구매하는데 원래 2,000원짜리를 구매했지만 종이에 써지는 거 테스트해보니 1,500원짜리도 쓸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원가 절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발표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도 없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몰라서 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잘 못해서 윗사람에게 지적을 받으면 눈물도 잘 흘립니다. 책상에 앉아서 훌쩍훌쩍 모두가 눈치만 볼 뿐 가깝게 지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잉여자원이라고 하면서 많이 욕하긴 하지만 저는 참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수모를 겪으면서도 아이가 있는 가장이라 그만둘 수도 없는 그 현실이 보여서 말입니다. 이 사람도 나름 한양대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되었을지. 일 처리가 매끄럽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하는데 그걸 고치기가 참 힘든가 봅니다. 저도 지금은 욕을 먹지 않지만 그냥 이런 상태로 연차가 더 쌓이고 나이가 들면 연봉에 비해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아랫사람들이 욕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I 활용 등등 컴퓨터 공부도 좀 하고 어학이나 업무 교육도 가끔씩 받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업무를 기획하는 능력,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제일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팀을 보면 팀장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하고 업무나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말에 깊이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보를 잘 정리한 다음 그걸 바탕으로 미래 방향성까지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식도 풍부하고 똑부러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건 타고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수십 년간 책도 많이 읽고 시사에 관심도 두면서 분석적인 사고를 하면서 능력을 키워온 결과물이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딱 압니다. 소개팅으로 대화를 할 때도 이 사람은 팀장이나 임원이 되겠구나, 큰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앞으로 능력 있고 큰 사람이 될 것 같던 어떤 여자가 떠오르네요. 오늘도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우울하던 어느 봄날 저의 페인 같은 생활을 보다 못한 동생이 이곳저곳에 알아보고 소개팅을 물어왔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소개팅을 물어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마웠습니다. 무려 5명. 그 중에 동생은 2명을 만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한 명은 37살, 한양대를 나와 IT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그녀는 저의 사진을 보고는 관심을 보였지만 키를 듣고는 거절했다고 하네요. 나머지 한 명은 39살, 서울대를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진이 너무 얼굴을 카메라에 대고 찍어서 어떤 스타일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사진은 이것밖에 없어도 예뻐 보이는데 하지 왜? 동생의 감을 믿고 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받고 안녕하세요. 번호 받아서 연락드립니다.
김연호라고 합니다. 약속을 잡기로 했죠. 근데 제가 월화목은 안 되고 금요일은 오후 8시 반 이후에만 돼요. 주말은 오전 10시 정도에 브런치만 돼요. 근데 전 평일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번 주 수요일은 되세요? 정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매주 수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어금니 신경치료를 받고 있었고 인기 많은 치과라 날짜를 조율하기가 어려워서 아니요, 수요일에는 치과 치료를 받아요. 혹시 주말에는 될까요? 매주 수요일에 치과 치료를 받으신다는 건가요? 한 3주 동안 받는다고 얘기하니 그럼 한 달 뒤 수요일에 보시죠. 한 달 뒤에 보자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남자를 사귈 생각이 있긴 한 건가?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소개팅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못 만나겠다 하고 치워. 건너 하는 소개팅. 동생의 친구의 친구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이 정도면 어플 소개팅이랑 다를 게 없긴 하죠.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와의 소개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3주 뒤 땡땡님 잘 지내셨나요? 벌써 3주나 지났네요. 네, 그러게요. 시간이 빠르네요. 서로 의미 없는 카톡을 몇 마디 주고받은 뒤 약속 장소는 그녀 집 근처인 강남역 앞 오후 7시 반으로 잡았습니다. 무난한 파스타집 2군데 정도와 분위기 있어 보이는 고깃집 1군데를 추천했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면 이런 장소들도 있어요. 카페 3군데 정도를 찾아주는 그녀. 근데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한 달 뒤에 만나자고 했던 것도 그렇고 카톡 대화도 기가 센 느낌이었고 만나기 전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 소개팅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가운데서도 혹시 모르니 제일 분위기 좋은 파스타집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만남에 돈과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개팅에서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았어도 다음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해야 하는데 저도 너무 많은 소개팅을 하다 보니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녀가 찾아준 카페들을 보니 그 중에 애매하게 베이글 샌드위치를 팔아서 카페이지만 식사도 어느 정도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로 가실까요? 연호 씨는 밥을 먹지 말고 카페에서 간단하게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경고하듯 물어보는 그녀.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만나기로 한 수요일, 회사에서 약간 일찍 퇴근해 다시 샤워를 하고 머리를 세팅하고 약속한 베이커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정도 일찍 가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 그녀가 오네요. 안녕하세요. 엥? 사진과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키는 한 155 정도 되는데 하체 통통해 상체도 몸매가 엄청 좋고 얼굴도 동글동글하니 귀여워서 완전한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87년생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10살 정도 어려 보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외모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럼 왜 그런 거지 같은 사진을 보여줬을까? 저를 테스트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반전을 노렸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장 차림, 하체 통통을 강조하는 치마, 그리고 가슴 쪽이 조금 파여서 섹시미까지 강조했는데 패션 센스도 좋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노트북 가방도 있네요. 저를 쓱 보더니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녀는 저를 한심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빈폴 티셔츠에 면바지에 구두만 입고 왔고 가방 등등의 액세서리는 없었거든요. 스타일이 서로 맞지 않긴 했습니다. 여담으로 이 나이대 소개팅을 하면 여자분들은 정장을 입고 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검은색 등등 단색 계열의 니트티나 면티, 면바지, 구두 정도만 입고 가는데 결혼식 때 입는 정장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긴 합니다. 어떻게 차려입고 가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서로 어색한 상태에서 베이글 샌드위치를 고르려고 카운터에 갔습니다. 베이글 안에 들어갈 재료를 먼저 골랐습니다. 저는 연어 샌드위치, 그녀는 베이컨 샌드위치를 골랐죠. 반씩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빵 종류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때 빵 종류가 영어 필기체로 써져 있었는데 한글이 없고 칠판에 분필로 직접 손으로 써서 그런지 알아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체다 치즈 주세요. 여자는 벌써 주문을 했고 저는 그 아래에 써져 있는 로스티드 어니언 빵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긴장을 해서 그런지 어니언의 필기체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스티드 이거 주세요. 여자분이 이거 어니언이라는 단어예요. 딱 집어서
알려줬습니다. 왜 그때는 안 보였던 걸까? 조금 쪽팔렸습니다. 샌드위치와 커피를 가지고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짜 귀엽고 몸매도 좋으신데 잘 웃지도 않고 기가 엄청 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기에 제가 조금 눌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사근사근한 성격이 아니라 분위기를 잘 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긴장했고 말이 잘 안 나왔죠. 그래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여기 그래도 가게도 넓고 분위기도 괜찮네요. 네, 근데 베이글은 내용물도 떨어지고 입도 크게 벌려야 하고 대화하기엔 조금 곤란하네요. 아하, 네. 그래도 맛있네요. 맛집인가 봐요. 대충 넘겼긴 했지만 조금 말을 따갑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이거 연어 베이글 반씩 먹어요. 아, 제가 연어를 안 좋아하거든요. 좋은 곳에서 안 먹으면 비려가지고. 이 말에 약간의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연어를 정말 좋아하고 특히 여자분들은 연어를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무난한 재료로 생각하며 연어를 골랐던 건데 못 드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연어도 호불호의 영역이구나, 물어봐야 하는구나 이번 소개팅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저에게서 받은 연어 베이글 반쪽을 애기 한 입 정도만 딱 먹고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땡땡이 아세요? 예전에 밴드 동아리 했던 아, 알죠. 연락 안 한 지는 꽤 됐는데. 그 친구 교수 됐어요. 같은 학교 얼럼나이 중에 전문직들이 모이는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종종 술도 마시고 각자 분야에 대해 발표도 하고 그래요. 그런 모임이 있구나. 저는 학창시절 친구들이랑은 거의 연락이 끊겼는데 열심히 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아는 것도 많아지고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되긴 하죠. 그래도 건너 인맥이 겹치는 사람들이 있어 소소하게 얘기는 됐습니다. 이 일 얘기도 합니다. 그녀는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글로벌 로펌에서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Public International Law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아, 회사는 어차피 가르쳐드려도 모르실 테니까 말 안 할게요. Arbitration이라 스타 게임에서 보면 아비터라는 유닛이 있는데 비슷한 의미인가 생각했습니다. 최근엔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케이스 하나를 맡았어요. 아, 그게 어떤 제가 용어를 다 아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하, 네, 국가랑 투자자랑 중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이 스트래티지가 케이스들이 파일업돼서 어쩌고? 영단어를 가득 섞어가며 일 얘기를 하는 그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너무 말이 어렵고 뇌에 들어오지 않아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딱 알아듣고 그건 jurisdictional challenge가 가능하겠네요. governing law가 애매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거나 적어도 그녀의 말을 정리하는 말들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렇군요. 아, 조금 복잡해지시겠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찐따같이 이런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일 얘기를 계속하던 그녀는 저를 쓱 보더니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일 얘기는 안 할게요. 침묵을 지킵니다. 그녀는 진짜로 자신의 일 이야기까지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던 걸까? 주중에는 저녁 때도 뭔가를 하시나 봐요. 동호회 같은 거 하시나요? 화제를 돌려봅니다. 아, 네, 투자 동호회도 하고 요즘은 살사 댄스 학원 다니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좀 바빠요. 아하, 열심히 사시고 계시네요. 살사 아세요? 아, 네, 뭐 알죠. 살사. 살사가 어떤 춤인지 아세요? 아, 솔직히 살사 춤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었겠지만 그 살사가 뭔지 파보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럼 모르는 거네. 라틴 댄스 중 하나인데 탱고처럼 무겁지도 않고 빠르고 리듬감 넘치는 음악 어쩌고. 상식도 굉장히 풍부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와인 쪽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 보였는데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관심을 두고 계속 접하지 않으니 이야기를 잘 받아주진 못했습니다. 물론 제 취미나 관심사 등등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깊고 깊은 대화를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이야기가 툭툭 끊겼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정치적인 견해를 제일 중요하게 봐요. 당시 대통령 선거 즈음이라 민감한 주제였는데 이걸 얘기하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파고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너무 깊게 얘기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네, 이제 갈까요? 화장실에 한번 다녀온 그녀가 작심한 듯 얘기합니다. 그녀의 집 앞에서 만난 거라 횡단보도까지 데려다 줍니다.
연어 씨는 10년 뒤의 목표가 뭔가요? 저에게 대화를 많이 걸어주지 않아서 미안했던 걸까? 그녀가 물어봅니다. 저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나이 60부터 시작되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목표예요. 조금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요. 이거에 대해서 몇 마디 주고받다가 땡땡님은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고 오늘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갑자기 하이톤의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니 빨리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사치레처럼 한두 마디씩 카톡으로 주고받고 끝났습니다. 저는 나이가 든 지금 소개팅을 하면 외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예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고 어쩌면 희망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쉬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을 원했는지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어른스러운 사람,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골프나 와인, 위스키나 경제 등등 조금 깊은 상식을 전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멋있는 사람들. 그러나 저는 그런 어른스러운 취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깊게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잘 모르는 분야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밖에서 대화를 많이 안 하다 보니 그런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너무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뭐라도 공부하고 익혀야 소개팅에서도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로 희망과 자극을 준 그녀에게 감사드리며 그녀도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